자, 네, 오늘은 그 자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자세 보면 포켓볼 선수들 자세가 참 좋다고 하는데 쓰리쿠션 선수들은 그야말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그런데도 자세와 상관없이 공을 잘 치는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자세가 좋다 뭐 이런 교과서는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세의 가장 스타트가 일단은 다리. 다리, 하체가 그렇죠? 중요하다. 아니 다리 자세. 하체가 아.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 하체가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우리 당연한 다른 건데. 문제고, 예, 다른 예, 문제고 하체가 당연히 중요하고 운동증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그냥 자세를 이제 얘기했을 때 일단 다리 자세, 그다음에 팔 자세 맞죠? 네. 그다음에 상체 뭐 이런 거, 음. 팔꿈치 각도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러니까 포켓볼 자세가 좋다고 그랬나요? 포켓볼 자세가 보면은 이렇게 그 뭐 김가영 선수나 보면 또 팔라손 같은 팔라손. 경우도 약간 네네. 포켓볼 느낌이잖아요. 많이 네네. 숙이고. 네네. 그러면 굉장히 두께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켓볼 선수들은 뭐 그렇게 배웠을 텐데. 당구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께뿐만이 아니라 배팅 자체도 저는 낮으면 낮을수록 배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상체를 많이 엎드리고 불편하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 몸이 불편하다 생각해서 배팅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긍정적인 얘기를 많다. 배팅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서서 치는 스트로크이랑 이렇게 서서 치면은 서서 치잖아요. 이런 스트로크는 팔 각도가 좌우 운동에 가까운 운동이에요. 보시면은 서서 쳐요. 이렇게 네. 좌우 운동이에요. 좌우 운동. 근데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팔 각도가 거의 앞뒤. 상하 운동 비슷합니다. 상하 운동. 만약에 더 엎드려서 치자고 이렇게까지는 알겠지만 만약에 말세를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거는 당구는 상하 운동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이게 백이 물론 이제 정면으로 나갈 때가 있고 약간 올려갈 때가 있는데 배팅이 필요하면은 약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죠. 대부분. 근데 배팅이 필요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는 게 유리하다고요.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배팅이 좋습니다. 물론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이용을 못하면 어차피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불편하니까 배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배팅이 더 필요로 하려고 그러면은 배팅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두께 그게 좋은 자세가 많이 엎드린 자세입니다. 해외 선수들 대부분 많이 엎드리죠. 많이 엎드리더라고요. 예, 예. 해외 선수들 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팔라존, 그다음에 마리티네즈, 그다음에 뭐 사파타 뭐 등등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BA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연맹 이거 뭐 다른 그쪽 UMB 선수들도 잘 치면 잘 칠수록 많이 엎드립니다. 잘 치면 잘 칠수록. 그러니까 많이 엎드린다는 게 그 좌우로 비틀어지는 것도 좀 방지하는 건가요?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큐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좀 방지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 해당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좋은 얘기예요. 제가 봐도. 예. 음. 많이 엎드리면은 왜냐면 상하 운동을 하면은 좌우로 비틀리기 조금 힘들겠죠. 물론 그거를 잘해야 되지. 근데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히 이게 내가 상하로 한다고 해서 좌우로 안 비틀린다 이런 보장 없습니다. 그건 또 이게 왜냐면 팔꿈치 운동과 손목 운동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놀아요 사람은.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팔꿈치가 이게 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를 했을 때 팔꿈치 운동으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좌우 비틀림이 좀 덜 할 수 있죠. 근데 팔꿈치 운동을 하면서 손목도 같이 사용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비틀림이 생기죠. 근데 이제 고수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손목을 좀 써도 배우는 단계에서는 손목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당점이라든가 뭐 흔히 그 손장난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교함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고수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손목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많이 안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손목은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저는 당구를 배운 게 아니라 혼자 터득을 하다 보니까 전 혼자 그냥 손목을 안 쓰고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제 고수 가면 갈수록 손목을 같이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손목도 앞뒤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손목이 그렇죠. 옆이나 그렇죠. 그 옆으로 오른쪽 가는 왼쪽으로 것보다 앞뒤로가 괜찮죠. 어.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음, 옆으로가 아닌 앞뒤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면은 손가락 다음으로 손목이거든. 접하는 부분이 손가락 다음 손목, 그 다음 팔꿈치, 어깨란 말이에요. 예? 어쨌거나 큰 근육을 쓰는 게 좋다. 아니죠. 제일 빠른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제일 빠른 부분이니까. 하대 그립을 잡고 예. 있는 쪽이니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그거를 저는 생각 안 했는데 큐랑 몸이랑 만나는 예, 지점이니까. 가장 빠르니까 중요하다기보다도 조금 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팔꿈치인데 저는 팔꿈치인데 팔꿈치 밑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하겠네요. 어깨랑 그 다음에 손목 같이 사용 세 가지 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손가락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만나는 손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립감.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골프랑 좀 비슷한가요? 이제 골프도 보면은 그 악력을 너무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거의 느슨하게 안 잡는 당구를 거의 걸쳐 있는 것처럼 추진하게 그렇게 그립을 잡아라. 원래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꽉 쥐고 손가락, 손목 이렇게 꽉 쥐고 잡았는데 점점 이제 당구를 알면 알수록 힘을 빠져야 된다는 걸 알면 알수록 힘을 빼면은 당연히 이게 내가 손목을 꽉 안 잡는 거는 그립을 꽉 안 잡는 게 힘을 빠지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빼게 되고 손가락 자체도 전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힘이 들어가더라고. 이걸 펴야 되더라고. 손가락 이것도 이렇게 하면 더 힘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피면은 힘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싸듯이 하되 이렇게 감싸듯이 하되 다 힘을 빠진 그런 그립법을 하시는 게 좋다. 힘이 빠진다라는 걸 얘기하시죠.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잡고 대표적으로 잘 치는 사람이 야스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야스퍼스. 그렇게 야스퍼스 그립법이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한 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진 공들은 야스퍼스 그립이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힘이 많이 빠진 공들. 그냥 결대로 치는. 그래서 야스퍼스가 조금 이렇게 줄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자세가 아닙니다. 좋으니까 다른 방해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또 플레이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팔꿈치 또 뭐 손목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해 줬는데 아까 하체 얘기도 했잖아요. 다리가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팔자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